불법 공매도를 친 증권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만 한다라는 타이틀의 4차 청원은 지난 방송에서 목표라고 했었던 50%를 훌쩍 넘어서 이제는 56%까지 도달을 했고, 이제는 3만 명의 고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12월 8일까지 8일 남은 상황이고요. 이제까지의 상승세를 봤을 때 충분히 청원 성공을 달성할 수가 있다. 그러나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다. 남은 8일 동안 2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한 상황이고요. 현재 대한민국은 금융개혁이 한창이죠. 매일 새로운 약탈적 금융범죄의 새로운 소식들이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금감원 본부 국장의 84%가 교체되었고, 금융 전 권역의 검사체계 개편이 완료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금융범죄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부분인데, 조직 개편의 키워드는 약탈적 금융범죄 척결과 상생, 그리고 디지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약탈적 금융범죄의 핵심은 바로 불법 공매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불법 행위로 국민들의 재산을 약탈한 대표적인 증권사가 신한투자증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매도 창구 1위도 신한투자증권이고, 불법 공매도로 이미 적발이 되었고, 과거에도 라인펀드 사태에서 신한투자증권의 PBS 부서의 담당 임원이 범죄로 인정이 되어서 실형 8년을 선고받기도 했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같은 PBS 부서에서 불법 공매도를 쳤다라는 거죠. 지난 방송에서 PBS 부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뤘지만, 신한투자증권 외 한국의 6개 증권사의 PBS 부서는 전수조사를 반드시 해야만 된다. 가장 먼저 신한투자증권 PBS 부서를 압수수색하자라는 합리적인 요청이 바로 이번 4차 청원의 골자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는 집단이라는 것이 이미 입증이 됐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복현 금감 원장님께서 약탈적 금융범죄 척결의 의지를 보여주신 만큼 조직 개편의 첫 번째 성과로서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바로 여의도 카르텔의 중심에 서 있는 신한투자증권을 압수수색하는 겁니다. 그 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투자자들의 의지를 4차 청원 성공으로 보여줘야만 한다. 투자자님들께서 청원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동영상 본문과 댓글 상단에 고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가족들과 친구들까지 설득을 해서 동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됩니다. 이제까지의 청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청원이고,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또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역사를 만들고 계시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청원 내용에 동의를 하신다면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2월 1일 오전에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한 프레스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질의응답을 해주셨는데, 김소영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정확히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온도와 일치하는 내용이었다. 모두 발언에서 만연한 불법 공매도를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하고, 이는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우리 증시의 특성상 개인 투자자의 큰 피해 및 증권시장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면서 정확하게 파악된 현 지점을 설명을 해주셨고요. 블룸버그 기자가 불법 공매도의 통계 존재 여부와 총선용 규제라는 인식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IB 2개의 불법 정황을 금감원에서 발견을 했고,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추가적으로 분명히 더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고 중간중간 추가적으로 분명히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저는 이제까지 나온 불법의 정황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늘 말씀드렸었고요. 부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다음에 이어진 대답이 핵심인데, 미국같이 선진화된 시장이면 불법 공매도가 거의 없고 장점이 많이 나타날 텐데, 우리는 선진화를 추구하지만 아직은 안 됐고 불법 공매도가 판치고 있는데 어떻게 공매도의 효율성을 생각할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 시장에서는 공매도의 순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고 이것이 악용되고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정말 김주현이랑 같은 금융위원회 리더이신데 너무나도 온도가 다르고 이렇게 정확하고 현명하게
대답을 해 주실 수가 있는지 정말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은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가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는 것과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악영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또 멋진 대답을 해주셨는데, 현재 한국의 공매도 금지는 선진화에 전혀 역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는 지금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고서 그 다음에 선진화가 된다면 가장 좋은 솔루션이다. 정확한 상황 파악이고 정말 너무나도 적절한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금융당국의 정책 목표는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편입이 되는 게 싫다는 건 전혀 아니고 MSCI 편입은 중간에 나올 수 있는 결과다. 우리가 선진화가 되는 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그런 결과라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경제 발전이고 MSCI 리스트에 공매도 얘기가 나오는데 불법 공매도가 없는 시장으로 바뀐다면 6개월 이후에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불법 공매도를 내비두고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는 걸 기대하는 것보다 불법 공매도를 퇴치한 다음에 진짜 선진화된 시장이 되고 나서 비로소 MSCI 리스트에 편입이 되는 게 훨씬 적절하다는 얘기죠.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한 대답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누가 금융위원장이 되어야 하는지 답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상 금융위원회 현 부위원장님의 컨퍼런스 질의응답 내용이었고요. 상황을 정확히 보고 계심에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다음은 한국 주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책 자료를 근거로 모니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와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한국은행 조사국에서 발표한 경제 전망을 보시면 국내 성장률은 23년 1.4%에서 24년 2.1%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질 거라는 거죠. 이런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해외 자료에서도 대동소이합니다. 오늘 가져온 자료는 내년에 더 좋아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겠고요. 오늘자로 KDI 경제정보센터 사이트에 올라온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11월 수출입 동향입니다. 바로 오늘 업로드가 된 자료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글에서 경제정보센터 검색하셔서 KDI 경제정보센터 들어가셔서 상단의 메뉴바 맨 좌측에 있는 경제정책정보의 커서를 갖다 대면 6개의 하위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맨 위에 경제정책 자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최신 자료에 들어가서 봐도 되고 동향 자료에 들어가서 봐도 되는데 매달 수출입 동향이라고 써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거를 클릭하셔서 보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이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로서 산업 전반의 현황을 보는데 이만한 자료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정책 자료를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언론사들이나 특정 산업과 이해관계가 엮여있는 스피커들의 분석을 듣고 나서 또 상황을 이해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면은 특이하게도 내가 가려고 했던 방향과 반대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엮이지 않은 정책 자료 원본을 보자라는 거죠. 어차피 언론사들도 이런 정책 자료를 근거로 해서 자기들이 임의로 해석을 한 기사를 쓰는 거니까 차라리 해석을 거치지 않은 원본을 보는 게 상황을 파악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언론에서 조성하는 분위기랑은 실제 상황이 사뭇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결론부터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11월 달에 올해 최대 수출 실적을 한 달 만에 경신을 했고요. 그러니까 10월 달까지는 10월이 가장 높은 수출 실적이었는데 11월에 10월 달을 추월하는 실적이 나온 것이고요. 이 최대 수출 실적이 가지는 의미는 2달 연속 수출 플러스를 달성했다라는 부분과 수출 증가치도 22년 7월 이후 최대치인 플러스 7.8%를 기록했다. 표를 보시면 검은색이 2023년 수출 증가치 추세인데 7월부터 가파른 오름세를 볼 수가 있다. 고로 무역 수지는 상승세를 타게 되었다라는 거죠. 품목별로도 활약이 대단한데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에서 총 12개의 품목이 수출 증가세를 기록을 했고 고로 수출 플러스 품목 수도 기록을 경신을 하였다. 지난 6월 달에 7개 품목 플러스가 종전 기록이었고요. 11월 달에 품목 수에서 기록을 갈아치웠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한국의 살림꾼인 한국 산업의 살림꾼이 반도체라고 할 수 있죠. 전 영상에서도 예상을 했지만 반도체가 드디어 마이너스 흐름을 16개월 만에 끊고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게
투자자들에게 가장 고무적인 뉴스가 아닐지 싶습니다. 무려 12.9% 증가한 95억 플러스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그 외의 품목들도 활약이 대단한데 뒤에서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된 배경이 된 거죠. 7만원 다지는 삼성전자, 실적 기대감 커진다. 근데 삼성전자라는 종목 자체가 언론사에서 입김을 많이 받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많이 엮여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언론사 뉴스는 이제 안 보는 게 오히려 낫고 수출 현황만 모니터링하면 될 듯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별 수출인데 주요 9대 수출 시장 중에서 6개의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품목 중에서 반도체가 가장 중요하다면은 지역에서는 중국이 가장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금액이 가장 크니까. 그 이유는 중국향 수출이 워낙 부진하면서 동시에 비중은 또 가장 크다 보니까 중국향 수출이 개선이 된다면은 한국 증시를 부양하는데 실링이 가장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이겠죠. 아직은 대중국 수출의 증감률은 마이너스 0.2%로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수출 금액은 매우 고무적이다. 대중국 수출은 금액적으로 114억 달러로 올해 최대 실적인 동시에 4개월 연속 100억 달러 이상의 실적을 이어갔고요. 대미국 수출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109억 달러를 기록했고 이 역시 4개월 연속 플러스 달성. 수입은 11.6% 감소해서 최종 2021년 9월 이후 26개월 만에 최대 실적인 무역수지 3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서 올해 6월부터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나갔다. 요약하면 11월에는 2달 연속 수출 플러스, 6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반도체 수출 플러스 전환, 이렇게 트리플 플러스를 달성했다. 다음 달에는 대중국 수출 플러스를 기대해 볼 수가 있을 듯 하고요. 이렇게 11월 달에 수출 내용을 요약해 봤습니다. 자세하게 표를 보시면은 먼저 15대 주요 수출 품목 규모와 증감률인데 이번 달에도 저번 달에 이어서 선박이 가장 높은 수출 증감률을 기록했고요. 저는 이번 주에 보유하고 있었던 조선주를 정리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갖고 있었는데 다 정리했고요. 한참 좋은데 왜 정리했냐라고 질문하신다면은 저는 좋은 소식이 나올 때 박수 칠 때 떠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불안 요소가 많은 또 업종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확신을 갖고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이제 정리를 했고요.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저점 종목을 매수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엔화, 천연가스, 그리고 인도 니프티 50 이 세 가지 ETF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2차 전지가 선박에 이어서 23.4%로 수출 증감률 2위를 달성했고 자동차가 21.5%로 3위, 바이오 헬스가 4위로 미래산업으로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드디어 뜨겁게 올라오고 있어서 저도 물려있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랑 삼성전자의 상승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석유 제품, 철강 제품, 컴퓨터는 유일하게 상황이 좋지가 않다. 지역별로 보시면 미국, 일본, 인도 순입니다. 제가 인도 ETF를 산 이유기도 하고요.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CIS와 중동은 좋지 못한 상황이고요. CIS 국가라 함은 러시아랑 주변의 스탄 국가들을 의미합니다.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국가들을 의미하고요. 아세안, 베트남, 중남미 역시 좋습니다. 여기서 아세안은 동남아를 지칭하는 거죠.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브루나이,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등이 있는데 아세안에서는 베트남이 가장 핫하기 때문에 표를 보시면 베트남은 따로 통계를 빼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ETF 투자도 이제 고려 중이고요. 중국은 수출 증감률이 마이너스 0.2%지만 수출 규모는 113억 달러로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향 수출이 좋아지는 것이 한국 증시에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영상 본문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디테일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료에는 국가별로 정확한 수치랑 품목별로 세분화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 보유하고 있는 종목과 산업별로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